방금 소개받은 홍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MET 69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당 영양소 또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남편을 통해서 글리코 영양소를 먹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먹고 나서 제 건강상의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것을 비즈니스로 접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로 이루어졌고 네트워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내과 의사로서 전문가로서 글리코 영양소를 저한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부인이 다단계를 한다라는 게 도저히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거부했고 그리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를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환자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뭔가가 있겠구나 한번 같이 공부해야겠다라고 1년 만에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런 세미나장에 오게 되면서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저는 지금 삶이 많이 바뀌어졌고요. 또한 저희 가족 저희 딸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딸이 이번에 이제 실버 PD를 또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메나텍을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뭘로 이루어지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아래 거 누르는데. 예, 70년대 중반쯤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성질환,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상원 의원 맥거번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특별영양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만성질환에 걸리는가를 갖다가 조사를 하고 2년 만에 맥거번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거번 보고서에 보면 암이라든가 심장병,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이 원인이 바로 뭐냐면 식원병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식원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현대의학은 약에 의존할 뿐 영양적인 측면을 경시한다.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면 몸이 본래 지닌 복원 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세포에 영향을 주는 일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의학이다라는 것을 70년대 중반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약이 아니라 세포에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세계 영양학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되는데 이 인체 건강을 위해서 필수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자, 필수 영양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진 않아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음식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것을 필수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새롭게 메나텍에서 탄수화물에 속하는 탄수화물의 일종인 글리코 영양소를 만노즈, 자일로즈, 퓨코즈, 에나시틸 류라민산, 에나시틸 글루코사민, 에나시틸 갈락토사민, 갈락토즈라는 이 글리코 영양소를 새로운 영양소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리코 영양소를 우리가 왜 필수 영양소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논문을 좀 확인해 볼게요. 논문은 누가 썼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이 개론은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4페이지로 압축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글리콜 사이언스 앤 뉴트리션 해가지고 논문은 누가 썼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외부 편집진들은 아마 여기 보면 전부 다들 보면 미생물학 조교수, 면역학 교수, 동물학 교수, 생명과학 교수라든가 생명과학 교수 이런 분들이 외부 편집진이고요. 자, 내부 편집들 메나테크 안에 있는 박사님들은 MD, 메디칼 닥터인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박사님들 이런 분으로 이루어진 분들이 글리코 개론이라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냉장고라든가 지금 에어컨이 있죠. 뭘 해야 돼요? 코드를 껴야 돼요. 그죠? 네. 이 코드를 살짝 끼면은 에어컨이 작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작동이 안 되죠. 세게 꽉 끼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뭐냐? 코드를 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이 생의 코드가 뭔가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코드가 뭐냐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3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뭐냐면 일상생활에 손을 베었을 때 피부 및 기타 조직은 상처 부분을 어떻게 감자에 재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뭐가 오냐면 어떻게 알아서 상처 난 것을 알아서 뭐가 오냐면 혈장이 와요. 혈장이 와서 딱지가 져요. 근데 혈장이 안 와서 딱지가 안 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딱지가 지면서 밑에부터 뭐냐? 줄기세포. 새살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물면서 딱지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서 이 상처가 아물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몸에서 상처 난 것을 알아서 딱지를 그 상처를 재생하게 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관은 섭취할 영양분을 어떻게 알아서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내냐라는 거죠. 어떻게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갖다가 추출을 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고 3번째는 신장 필터는 내보내야 할 분자를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자, 투석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 몸에서 어떻게 알아서 신장에서 내보내야 될 것과 내 몸으로 쓰여질 것을 갖다가 구분하냐라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이 바로 뭐냐? 결론이 세포 간에 대화를 하더라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에어컨은 전기로 코드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 몸의 생의 코드는 세포들 간에 대화를 하면서 뭐가 일어나더라? 생명 현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밝히는데 어떻게 밝혔냐면 이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화학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투명한 유리 접시에다가 그 배양하는 심장 근세포를 이렇게 담아놨어요. 심장 근세포를 갖다가 따로 떼어놨더니 얘네들이 수축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뛰더라는 거야. 근데 심장 근세포를 갖다가 모아놨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동시에 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심장 근세포끼리 뭐를 보낸다?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같이 모여있을 때 얘네들이 같이 뛰더라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신장세포와 간세포를 막 섞어놨어요. 섞어놨는데 얘네들이 신장세포는 신장세포끼리 모이고 간세포는 간세포끼리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보내고 간세포는 간세포끼리 신호를 보내라는 것을 이제 밝혀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접촉제. 이 같은 세포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성장을 해요. 근데 다른 세포끼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몸에 있는 간세포가 혈관에 따라서 폐로 간다. 폐에 왔을 때 내 폐에서 이게 간세포인지 아닌지를 인지를 해서 간세포라면 면역세포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없애요. 그래서 폐에서 간세포가 살 수 없게끔. 근데 이것을 상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접촉조회를 상실하는 사람이 바로 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와 세포끼리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대화를 잘 못하게 된다라면 뭐가 생긴다? 질병이 생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밝혀냈고요. 미국의 전 세계의 의대생들의 70% 이상이 이 하퍼의 생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96년 이전에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다 에너지를 쓰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책 속에 96년도에 이 탄수화물의 일부가 에너지원이 아니라 세포의 구조물을 만든다는 게 밝혀지면서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완전 쇼킹을 했습니다. 자, 이 속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건강한 시절을 유지한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대화를 해야 된다. 신호를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원하는 세포 표면에 있는 복합당질 촉수가 다른 세포 표면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촉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자연계 200가지 중에 8가지가 세포 표면의 복합당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실립니다. 그러면서 세포 간의 대화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할 때 우리가 낱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쓰잖아요. 낱말을 만드는 그 기호, 이 4가지 기호가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그렇고요. 영어도 이렇게 이 4가지 기호 안에 있으면 A부터 Z까지 전부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A에서 보면 이 까만 게 하나가 빠지면 이게 A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4가지 중에 기호가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뭐냐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듯이 우리 몸에서도 소통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 8가지 당이라는 거예요. 단당류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이 8가지 당이 바로 이렇게 이제 당사슬을 만들어서 이 당사슬이 바로 세포와 세포 간의 대화, 신호를 보낸다라는 것이 이 책 속에 이제 밝혀졌고요. 우리나라의 과학동화에서 보면 2006년도 2월 달에 요 속에 보면 바로 사람 살리는 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당. 우리가 당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과 당뇨를 일으켜서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이 당이 2006년 2월 과학동화에 바로 사람 살리는 당으로 실려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성능 신약 만드는 글라이코 믹스 하면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이 과학동화에 됐습니다. 자, 이 책 속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 우리가 세포 간의 대화라고 그랬죠.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죠. 건강을 유지하려면 세포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 하퍼의 생학교과서 나온 것처럼 이때 세포 표면에 있는 당들이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이 어디서 한다고요? 세포 표면에 있는 당들이 한다라는 것이 이 책 속에 있고요. 여기 보면 당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병들이 발생하는데 류마티즈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질환, 암, 동맥경화, 노화 과정에 당의 과학에 숨어 있다. 자, 원인이 바로 뭐냐? 당에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당의 대사 과정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물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8가지 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8가지 당을 잘 못 만들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난치병들이 생긴다는 거죠. 현대의학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노화나 암, 동맥경화, 자가면역이 원인이 어떻게 해요? 같다라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그 원인이 바로 뭐냐? 8가지 당이 똘똘하게 있어서 세포와 세포 간에 신호 교환을 잘 해야 되는데 이 8가지 당을 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질병이 생긴다라는 것이 과학동화에 실려 있죠. 자, 그렇다면 세포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메나텍은 세포를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 2007년도부터 사람들에게 글리코 영양소를 전하는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세포를 먼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세포 형태를 볼까요? 자, 세포 형태가 과거에는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어요. 근데 세포에 이렇게 촉수라는 것이 낳게 됐고요. 예전에는 단백질, 지방, 핵이었는데 이제는 촉수라는 것이 하나 더 딸려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두 세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앞에 거는 광합현미경으로 5000배율을 본 거고요. 얘는 과학이 발달해서 전자현미경,
20만 배율로 보이니까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던 것들. 그래서 과학이 새롭게 찾아낸 겁니다. 촉수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세포 모습입니다. 자, 이 실제 세포 모습. 자, 이 모든 이 세포가 이렇게 촉수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촉수를 갖다가 하나를 뚝 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질입니다. 지질이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고 단백질 끝에 이 촉수처럼 실타라기 같이 보였는데 사슬처럼 이루어졌는데 요걸 이루고 있는 물질이 바로 뭐냐? 바로 8가지 단당류라는 거죠. 이 단당류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우리 몸은 세포 한 개당 세포가 60조 내지 100조 개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 세포 하나당 촉수가 몇 개 있냐면 10만 개의 촉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200개 중에 8개가 단당류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도식화해 보면 요거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94년도에 이 두 분의 박사님에 의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을 네이처지의 95년도에 커버 스토리에 이렇게 실게 됩니다. 이 커버 스토리에 세포 표면의 당은 인지와 면역 기능과 세포의 인식에 필수적이다. 이제 당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필수 영양소로 먹어야 된다라고 네이처지의 커버 스토리에 실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보면 자, 이게 세포는 이중 지질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지질층으로 이루어졌고요. 요 초록색이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고요. 요 빨간색 이게 빨갛게 요 안테나처럼 생겼죠. 이게 바로 8가지 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세포 하나당 8가지 당 사슬이 10만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당 사슬이 하는 기능이 바로 뭐냐? 우리가 보면 여기에 세포와 세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세포 간의 그 인지를 통해서 생체 정보를 갖다가 교환하고요. 또 인지를 통해서 독소인가 바이러스인가 박테리아인가를 인지를 해서 얘네들을 독소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면 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면역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영양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효소를 인지를 통해서 얘네들이 잘 구분을 해서 이 세포 속으로 들어보내야 될 것은 세포 속으로 보내주고 또한 정보를 갖다가 세포 속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가 한다? 이 당사슬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포도당 당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당은 딱 들어오면 인슐린이 딱 분비가 되면서 인슐린이 당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세포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랑 호르몬이 당을 가지고 세포로 왔을 때 이 당사슬이 똘똘하면 인슐린이 당을 갖고 왔네라고 해서 이 당을 세포 속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요. 그러면 세포 안에서 당이 쓰이게 되는데 이 당사슬이 똘똘하지 못하면 인슐린을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하니까 당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혈중에 당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내 몸에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뭘로요? 오줌으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당뇨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당사슬이 바로 인지 식별을 잘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군과 적군을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몸에 일어나는 생체 정보를 갖다가 잘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논문으로 노벨상을 타게 됐고요. 또한 이렇게 세포가 실제 세포 모습입니다. 실제 세포 모습인데요. 여기 보면 백혈구 세포입니다. 자, 우리 몸의 경찰이 바로 백혈구 세포라고 얘기하죠. 세포에 뭐가 있어요? 촉수가 있고요. 요 사이에 까맣게 뭐가 있냐면 그 찝찝한 소금으로 된 물, 간질액이라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래서 간질액 또는 이 속에 뭐도 있냐면 혈관도 있겠죠. 이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분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백혈구 세포예요. 온전한 세포예요. 이렇게 빼곡하게 있어야 되는데 옆에 보면은 망가진 세포가 있죠. 이게 바로 이 세포에 있는 촉수가 변형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암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에 촉수가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 폭스체이스 암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게 바로 뭐냐면
손모가 없어진 세포는 주변 세포와 신호교환을 하지 못해서 쉽게 암세포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있는 촉수가 10만 개 있어야 되는데 10,000개로 떨어지면은 뭐가 올 수 있다? 암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세포에 있는 촉수가 10,000개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고요. 세포 안에서도 일어나는 당의 기능에 대해서 9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세포 내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규정하는 고유한 신호 전달 체계가 바로 당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분이 이 세포 조직을 갖다가 뉴욕시로 표현을 했어요. 뉴욕시로 표현했고 세포 조직을. 그리고 이 DNA 정보에 의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 단백질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 정보가 편지로 구분을 했어요. 편지로 구분하고 이 단백질을 갖다가 DNA 정보에서 만들어냈으면 단백질이 어떻게 해요? 쓰이는 곳에 얘가 어디에 필요한가를 잘 보내야 돼요. 편지가 올바르게 가려면 주소 택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DNA 정보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 단백질이 제대로 가려면 그 주소 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8가지 당이다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의 정보는 바로 뭐냐면 페록시즘이라는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 주소 택이 바로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3개인데 이걸 하나를 떼어봤어요. 그리고 세모로 바꿔놨어요. 주소 택을 바꿔놨더니 이 단백질이 어디로 가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걸리냐면 요로결석이라는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 DNA가 제대로 단백질에다 신호를 못 붙이게 되면 엉뚱한 장소로 가게 돼서 유전병의 발생 원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면역계의 신호 체계도 뭐하고 관계있냐면 단백질의 그 주소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면역계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벨 생리의학상 세포 안에서도 당이 필요하고 세포 바깥에서도 이런 당사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밝혀냈고 이것뿐만 아니라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에 이 두 번뿐만 아니라 4번에 더 걸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탄수화물에 대해서 과학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의대생들의 70%가 이 생화학 교과서를 배운다고 했죠. 이 속에도 바로 8가지 당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네이처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과학동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사이언스도 여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MIT 공대에서 나왔는데 전 몇 가지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1년도 사이언스제 이렇게 그 세포 표면에 단백질이 있고 이게 바로 뭐냐면 당사슬이 있어요. 자, 이 사이언스에 42페이지를 전부 다 할애해서 당에 관해서 실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는 뭐냐면 신데렐라스 코치에 있을 레이디, 신데렐라의 마차가 도착한다. 자, 신데렐라의 마차는 호박이 뭘 변했어요? 마차로 변했죠. 호박이 마차로 변할 수 있나요? 못 변해요. 자, 마술이죠. 이럴 정도로 앞으로 당이 우리 사람들에게 경이로운 일이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표시했고요. 그리고 사람 살리는 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면역도 당하고 관계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언스지에 여기에도 또 이렇게 손모를 사이언스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뉴턴지는 아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5개국어로 번역해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번역된 뉴턴지인데요. 저는 이 뉴턴지를 보면 도쿄 대지진 그때 어떤 일이 2006년도예요. 2011년도에 쓰나미가 왔잖아요. 이미 2006년도에 앞으로 도쿄에 쓰나미가 올 거라는 거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떤 이렇게 신뢰 있는 그런 그 과학 저널 속에 바로 진음을 벗어난 생명 현상의 열쇠가 당사슬이라는 거죠.
우리 생명 현상에 일어나는 키라는 것은 뭐예요? 문에 맞지 않으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예. 이 키가, 예, 이 생명 현상의 키가 안 맞으면 뭐가 일어나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생명 현상의 이 키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 당사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놈, 예, 2000년도 초에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 말이죠. 게놈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요. 막상 뚜껑을 열으니까, 예, 유전자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암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예, 생명에서의 키가 바로 당사슬이다. 그래서 혈액형으로부터 암이 전이까지 관여는 세포의 얼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촉수가 바로 세포의 얼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포의 당사슬은 어디에 수정에도 필요하고요. 뇌도 당사슬이 관여한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게요. 이 MIT 공대에서 바로, 예, 2003년도에 이 테크놀로지 리뷰를 해서 이제 MIT 공대 졸업생들한테 주는, 예, 그런 이제, 예, 잡지입니다. 자, 이 잡지 속에 2003년도에 바로, 예, 세계를 바꿀 10대 신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MIT 공대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사람들이 길을 쫑긋 세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MIT 공대는, 예, 노벨상을 지금 현재 90명 이상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노벨상을 이렇게 많이 탔다라는 것은 MIT 공대에서 뭔가를 발표를 하면 앞으로 이제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집중을 해요. 자, 그런데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이 기술이 상품화되기까지, 우리가 만나기까지는 보통 10년 내지 20년이 걸려요. 우리 여기에서 보면 뭐를 볼 수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메카트로닉스, 자율 자동차죠. 근데 이제 상용화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2003년도고 지금 몇 년 걸렸어요? 한 거의 20년 정도 걸렸나요? 예, 맞는데 이미 메나테크에서는 여기에 이건 전부 다 기술이에요. 기술 중에 바이오 쪽으로, 예, 생명공학적으로 글리코 믹스라는 것이, 예, 선정이 됐는데 이미 이 글리코 믹스라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당질학입니다. 당질학인데 이 당질학을, 예, 영양으로 연구, 약으로 연구인데 이미 메나텍에서는 96년도에 영양물로 엠브루스라는 제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뜬금없이 기술 속에 글리코 믹스를 선정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당질에게 관한 큰 관심의 이유는 당질이 인체에 중대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의학적인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글리코 믹스를 선정했다라고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됐고요. 노벨상도, 예, 탔고, 그래서 이, 예, 세포에 있는 촉수가, 예,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10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포의 생존과 기능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를 필요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의 남편이, 예, 그 지게차에 발이 이렇게 깔렸어요. 그래서 발이 뭐라고 표현하면 고등어 이렇게 반뚝 잘라가지고 벌려놓은 거 있죠. 그럴 정도로 문드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주 정도가 됐어요. 됐는데 엄지발가락을 잘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다 저기 수술로 해가지고 다 연결은 시켰지만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살을 다 긁어내야 된대요. 제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3일에 엠브로투스 한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나폴하고 이렇게 이제 한 통씩 3주 전부터 이렇게 먹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엄지발가락을 잘라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제 거뭇거뭇한 거 이제 좀 죽은 거는 좀 이렇게 긁어냈어요. 긁어냈는데 지금 상태가 너무 좋다. 그 피부 이식도 해도 몇 번을 해야 된대요. 피부 이식을. 근데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피부 이식도 어쩌면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이제 긁어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이식도 안 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지금 엠브로트에서 굉장히 꼬박꼬박 열심히 먹고 있고요. 오솔이 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저희 동생이 그러더라고. 언니 이거 주변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1인실에 있어가지고
못 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져서 어쨌든 다리를 제대로 이렇게 수술을 앞으로 몇 번을 해야 되고 앞으로 3개월 정도를 병원에 입원했어야 된다는데 3개월까지 있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피부 이식술을 몇 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래서 너무너무 엠브로투스하고 만나포라고 오소리나가 아주 귀하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세포의 생존과 기능의 관계가 있다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 영양소로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들이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세포와 세포 간의 소통. 이 소통만 일어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일어나요. 여기 중에 제가 제 동생한테 권할 때 뭐냐, 줄기세포가 활성화될 거다. 그래서 아마 피부가 그렇게 썩지 않을 거다. 새살이 많이 돋아날 거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줄기세포 활성화 이 부분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세포 성장 및 전이 억제, 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엠브로투스를 통해서 좋아지는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했고요. 면역계 조정이라든가 대사라든가 호르몬 조절, 산화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이 내 몸에 있는 세포와 세포 간의 소통, 대화, 신호만 잘 보내면 내 몸에서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웰네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웰네스 혁명 보면 1혁명은 천연두고요. 2혁명은 페니실린, 3혁명은 DNA 정립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제4혁명을 바로 글리코 영양소의 발견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근당 하면 굉장히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제약회사잖아요. 이 제약회사에서 바로 홈페이지에서 뭘 발표를 하게 됐냐면 미국입니다. 70년대는 비타민 시대, 80년대는 허브, 90년대는 항산화 시대, 2000년대는 면역 시대면서 세포 건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를 실어내냐면 당 영양소 및 필수 비타민 미네랄 기능식품화하여 출시된 브랜드가 메나테크로 명명하여 1996년 세계 시장에 그 제품이 세상에 선을 보이고 있다. 자, 메나테크를 소개를 합니다. 뭐가 들어간? 당 영양소, 또 당 영양소가 들어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을 재고해야 할 때가 왔다 봅니다. 재고, 높이 쳐든다라는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당 영양소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2008년도에 종군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1세기는 면역과 세포 영양의 시대다. 지금 면역 시대죠. 이렇게 코로나, 오미크론 이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생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 이미 예측한 대로 지금 우리는 면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방송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KBS 9시 뉴스에도 나왔고요. KBS 명견말리에 나왔어요. 정말 이걸 보니까 막 소름 끼치는 거 있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시대가 왔나 보다.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모르고 왜냐면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관심 바뀌면 어떻게 안 들어오죠. 자, 여기서 세포 방어. 지금 면역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세포가 무너지니까 세포 속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세포를 갖다 방어하는 핵심 물질이 당사슬이래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포 표면에 촉수가 나오는데 이 당사슬은 우리 몸속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한다. 안테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 기능도 뭐예요? 당사슬 안테나가 뭐예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게 초장수 노인들은 바로 이게 특정 당사슬, 그러니까 건강한 당사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방송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정말 대단해요. 일본은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그 권장 도서입니다. 일본 도서관 옆에 선정 도서인데 여기에 보면 식물은 훌륭하다, 식물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요 머리에 이게 바로 뭐냐면 세포에 있는 당사슬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세포와 세포 간에 서로 뭐예요? 악수를 해요. 내 세포와 내 세포끼리 서로 뭐예요? 소통이 잘 일어나요. 일어나게 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균과 바이러스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면역은 어떻게 적군과 악군을 구분하냐. 당사슬을 구분한대요. 당사슬을 구분하고 여기 보면 세포 한 개당 10만 개라 그랬죠. 당사슬이. 현대인이 3, 4만 개.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10만 개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볼까요? 이 세포가 지금 망가졌어요. 근데 이 세포와 세포끼리 안녕 하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요. 난 몰라 라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럴 정도가 되면 바깥에서 들어온 세포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방어할 수 없어요. 방어할 수 없던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거죠. 망가뜨리면서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젊음을 되찾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당사슬에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세포가 건강하고 기능을 제대로 하면 노화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난치병도 역시 뭐냐? 당사슬의 기능이 약해져서 난치병이 온다라는 거고요. 자가면역질환은 자신과 타인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를 구분을 못하는 것이 자가면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이된 세포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 뭐냐? 암세포로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책 속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다음 장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당세라고 나왔어요. 당세. 야채와 과일을 이빠이 먹으래요. 예. 이빠이 먹으라는데 현실은 어때요? 우리가 먹는 야채와 과일 속에 재배하는 방법과 그리고 땅이 다 뭐가 됐어요? 영양소가 없는 산성화됐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 식물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는 뭐를 해요? 조리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들이 뭐냐? 정제되거나 가공된 것들을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런 식물 속에 우리 야채 속에 바로 뭐냐면 철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6분의 1로 줄었대요. 이 영양소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줄어 있다라는 거죠. 줄어 있어서 하나를 비교를 해보면 바로 뭐냐? 51년도에는 비타민 A를 섭취하기 위해서 복숭아 2개만 먹어도 되는데 이제는 몇 개를 먹어야 되냐? 53개를 먹어야 된대요. 53개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필수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8가지 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안 먹어도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바로 우리 몸속에 뭐가 부족하다?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려면 어디서 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버섯류, 수액, 그 사람들이 고르쇠 수액 먹고 좋아졌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수액이라든가 이런 검류, 여기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이라든가 곡식, 과일도 어디에? 껍데기. 근데 과일, 사과 껍질 많이 먹으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중금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기농이고 좋다고 하더라도 조금 분별해서 좀 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야채를 우리가 익혀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질병이 뭐냐? 파식을 하면서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데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많이 섭취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고대인들은 전국 99%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으로 익히지 않고 먹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정제된 거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23%밖에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만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으로도 제대로 어떻게 해요? 섭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해서 세포 간의 대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포 교통의 오류. 자, 세포와 세포 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소통이. 신호를 잘 보내야 되는 신호를 못 받으니까 뭐가 걸리냐? 자가 면역 질환. 내 것이 내 것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의 안테나가
또 내 자기의 안테나가 어떻게 망가지면서 서로 신호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하고요. 로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루푸스라든가 다발성 경화증 다 똑같은 병이에요. 근데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디서 일어난다? 연골에서. 내 면역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연골 세포를. 자, 루푸스는 혈관. 혈관을 타고 내 면역 세포가 내 혈관에 있는 세포를 공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은 뭐예요? 신경. 내 면역 세포가 내 신경 세포를 갖다가 공격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예, 이런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라든가 예, 인슐린을 내 당사슬이 잘 인지해야 되는데 인슐린을 잘 인지를 못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이 갖고 온 당을 세포 안으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바로 당뇨고요. 그리고 이제 과면역과 저면역. 내 몸에 적군이 들어오면 적군이 얼마만큼 들어왔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아군을 보내야 되는데 예, 적군보다 더 많이 보내면 과면역. 적군이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적게 인식을 해서 적게 보내게 되면 저면역에서 저면역은 바로 뭐예요? 염자 들어간 거 있죠. 예, 요도염, 뭐 이런 감염, 이런 모든 염은 전부 다 뭐냐면 저면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천성 당화기를 자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뇌질환, 하숙장애라든가 행동과장애 또한 불임, 심장병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견을 못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글리코 영양소. 예, 세포의 달콤한 언어. 우리 몸속에서 서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를 교환하는 언어이고요. 이게 도식했습니다. 세포 표면에 촉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뭘로 표현하면 8가지 필수 탄수화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면역 탄수화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예. 원래는 글리코가 그리스어로 달달하는 뜻이어서 당 영양소로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세포에 이렇게 촉수가 빼곡하게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당 영양소고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이 당사슬이 촉수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이 세포를 어떻게 해요? 요런 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촉수가 10만 개가 되도록. 근데 식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서 우리가 먹으려면 뭐 저기 코스타리카에 있는 알로에 또 막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먹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베네테크 회사에서 바로 예, 이렇게 6,000가지의 식물을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네, 이런 네, 월 식물에서 바로 8가지 당을 추출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네, 이렇게 8가지 당을 앞전에 나온 식물에서 추출해서 엠브로투스 라이프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엠브로투스 라이프를 만들고 엠브로 라이프를 예, 전 세계 155개의 특허 출원을 했고 현재 68개국의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특허가 있고요. 비공개 특허가 있어요. 비공개 특허가 바로 뭐냐 영업 기밀이고요. 바로 8가지 당의 예, 배합 비율 이게 바로 이제 비공개 특허입니다. 그리고 또한 GMP에서 최우수 의약품 생산 공정, 건강식품은 최우수 의약품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만 거치는 건데 건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 이런 생산 공정을 거쳤고요. 코셔 인증, 유대인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 코셔 인증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립의생협회에서 NSP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남녀노소 예, 누구나 다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어성재 대표가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서 바로 빈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우유를 먹이려고 하니까 아이가 막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숨을 몰아쉬는 아기가 그 응급 119 그 차에 실려가지고 이제 예, 산부인과에서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10일 동안 병원에서 온갖 그 항생제라는 것은 다 맞으면서 모든 검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10일 동안 인큐베이터 속에 있으면서 나와가지고 이제 엄마 품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엠브로투스하고 예, GI 프로 밸런스하고 아기한테 먹인 거 있죠.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아기 이게 어린애도 뭐 엠브로스 먹여도 돼요? GI 먹여도 돼요?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2012년도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희 남편이 내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이해 미국 메나페스트에 갔습니다. 메나페스트에 가서 이제 이 정보를 받게 됐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흥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나스라는 거, 이 나스라는 것은 여기 보면 노벨 수상자들이 200명이 넘는 그런 우연들로 구성이 됐답니다. 과학 검증 기관에서. 여기서 21세기의 양대 산맥 글리코믹스와 줄기세포라고, 저는 어떤 그 삼성의 연구원, 삼성에 있는 연구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먹거리는 줄기세포하고 글리코믹스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글리코 바이러스 중에 메나텍의 엠브루투스를 인정해 줬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걸 발표하게 되냐면 당 영양소, 당사슬에 대한 중요성을 발표하게 되는데 당사슬이 없으면 사망이다. 자, 세포 표면에 촉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는 거죠. 못하는 거죠.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그리고 세포와 병원균, 이것도 당사슬.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예요? 당사슬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 거하고는 틀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암도 뭐하고 관계 있다? 당사슬하고 관계 있다라는 것을 2012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체 건강은 필수 영양소 중에 이제 5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바로 새롭게 글리코 영양소를 우리가 있어야만이 이런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을 세포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주소 택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글리코 영양소도 이제는 필수 영양소로서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떻게 된다? 섭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글에서요 클릭하는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저는 17년 동안 임상을 봐왔고요, 또 먹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검증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먼저 한 사업자들이 전부 다 해왔고요. 여러분들은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선입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보면. 근데 오늘 강의해 주신 PPD 송명희 대표님이